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블랙호크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랙호크 이름이 참 멋있거든요. 자, 이 블랙호크는 어떤 역할을 하던 헬기인지부터 짚어보고요. 성능 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목적과 장비도 궁금합니다. 블랙호크 헬기는 영화로도 잘 알죠. 리들리 스콧 감독. 블랙호크 다운. 네. 저는 개봉한 날 3번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3번을 봤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봤어요. 또 누가 보자 그래서 또 봤어. 와. 달달 외울 것 같아. 근데 진짜요? 지금도 한 번씩 찾아봐. 그 정도로 사실 잘 만든 진정한 영화고. 밀떡이시구나. 또 한 가지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서 잘 만드셨어. 그 실제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비행기들이 실제로 사용이 됐어 영화에. 그러니까 CG가 아니에요. 그래요? 사용된 헬기들이 실제로 그때 모가디슈 전투 때 사용됐던 그 부대가 그대로 가서 또 했어요. 영화를 이게 찍었어요. 언제 나온 영화예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 나왔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6회02 블랙호크 헬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UH-60 이제 HH-60 네. 이렇게 하는데 네. HH-60은 이제 네. 공군의 탐색 구조 전대에서 그렇죠. 네. 쓰는 거를 HH-6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기동 헬기, 병력 수송, 뭐 물자 수송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특전사에 보면 흑매 부대라고 있어요. 흑매, 블랙호크. 네. 흑매 부대가 있어요. 흑매 부대. 뭐냐? 그래? 네, 흑매 부대가 너무 있는데 직관적이야. 네, 한글로 풀니까 흑매 부대가 있는데 이 형들이 뭐한 형들이냐? 이 형들이 최근에 한번 보여줬죠. 작년 12월 3일 날 국회의사당에 헬기 타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네. 마침 그 부대가 이천 쪽에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밤에 앞에서 두루루루 날아가더라고. 정말 또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헬기를 보는 순간 흑매 부대네? 야. 알았죠. 그래서 뭔 일이 났구나 지금.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 성능 개량하려는 건 이제 네. 요런 목적이 네.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육군에서 육해공이 쓰고 있는 블랙호크 헬기 가운데서 특수작전용, 탐색 구조용 헬기들을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은 네. 사실 다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한 100몇 대 되는 블랙호크를 다 손을 보려고 그랬어요. 130대 정도 면허증가 네. 됐거든요. 근데 그때 카이가 수리온으로 겐세이를 걸었죠. 전문용어로 겐세이 네, 네. 이제 일본말 써서 좀 죄송한데 걸었죠. 수련이인데 왜 개량하느냐. 그렇죠. 네. 수련 더 사면 되지. 네, 수련 뭐하러 더- 왜 개량하느냐. 외제를 왜 저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한번 사타를 한번 받았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군에서 쓰고 있는 탐색구조 특수작전만 성능 개량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대신에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카이는 눈물을 흘렸고 네. 사업비도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30몇 대만 하는 걸로 확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붙었었어요. 전자전기가 있어요. 카이 하나 시스템. 네. 그다음에 LIG 넥슨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랑 그래서 요거를 카이가 떨어졌어. 그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또. 눈물바다 그래서 이제 났겠다. 크게 말씀드렸던 카이가. 그 군 출신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음. 안 된 사업이 바로 이거였어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이 계기판을 다 디지털로 바꾸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날로그에서.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 LIG 넥스원은 이제 미국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 네. 그 미국 회사 이름이 지금 살짝 로코엘 콜린스 네. 그쪽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UH-60 성능 개량 사업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 육군의 특수작전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있잖아요. 걔네들만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가 UH-60M L의 다음 버전, 그 로키드 마틴이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이 있었고 UH-60V라고 주방위군하고 이런 데서 쓰는 UH-60을 또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 있어요. 3개가 있었어요. 야. 근데 지금 LIG 넥스원 대한항공은 미 육군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하는 성능 개량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장점이 뭐냐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카이 하나 시스템은 메인 컴퓨터가 이 각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LIG 넥스원하고 대한항공은 그 160 특수작전 미국의 나이트 스토커. 네. 나이트 스토커 개량안은 뭐였냐면 계기판마다 조그마한 컴퓨터가 다 달린 거예요. 메인 컴퓨터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컴퓨터가 만약에 박살이 나면 이제 이게 다 꺼지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LIG 넥슨하고 얘네가 들고 온 거는 계기판마다 조그마한 컴퓨터가 있어서 계기판이 하나 작살이 나도 다 멀쩡한 거야. 그때 봤거든요. 이러면 얘네가 우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160이 쓴다는데 네. 세계 최고의 특수작전 헬기 부대 애들이 쓴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 LIG 넥스원 팀이 됐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카이는 이제 눈물 하나씩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흘리면서 이제 안 됐고. 그럼 이번 성능 개량의 핵심은 말씀하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건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들. 엔진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진. 우리나라 지금 블랙호크가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그렇죠. 네. 예. 제가 탔을 정도였으니까. 저도 이제 타봤었고. 그래요? 예. 지난 세기에 탔거든요. 예. 예. 저도 옛날에 군치제 한다고 많이 네, 들었죠. 네. 근데 사실 블랙호크가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본 헬기들 중에 공간 활용도도 좋고, 그러니까 수리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수리온은 타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좀 좁고 길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블랙호크는 문 열면 바로 딱 맞아요. 앉을 수 네.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설계를 좀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정도. 네, 그리고 특수작전이나 그다음에 탐색 구조는 사실 네. 그 필요한 장비들이 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공군은 HH-60을 옛날에 한번 성능 개량을 했었어요. 뭐 기상 레이더도 달고, 그다음에 풀려도 달고, 생존 장비도 달고, 뭐 이런 걸 다 진행을 한번 했었고, 육군은 앞에 전방 감시 적외 장비만 달고 특전형이에요. 이러고 네. 우기고서 계속 썼거든요. 좋은 형이에요. 네, 그러고. 그래서 네. 그렇게 썼어요. 네. 사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도 좀 출력 높인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적 지대공 미사일, 예를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교란하는 썰컴, 뭐 네. 덜컴 이런 것도 이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계기판도 다 디지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전방 감시 적외선 장비를 달고, 뭐. 근데 또 일설에 하면 레이더도 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연료 탱크를 네. 요 이제 밖에 증가형 연료 탱크처럼 그쵸. 이렇게 다는 것도 채택을 했고. 근데 전 솔직히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 달면 네. 피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보일 거 아니에요. 쏘면 연료 탱크가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나이트 스토커는 안에 공간을 좀 줄이는 대신 캐빈 공간을 줄이는 대신 안에다 연료 탱크를 이제 집어넣고 또 헬기에 따라서는 이제 공중급유도 가능하게끔 그쵸. 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니까 야, 공중급유까지 하는 건 좀 리스크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건 하지 맙시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군 전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국내 방위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동안 탐색 구조나 특수작전 헬기들은 좀 거기에 걸맞는 성능을 못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안 해서. 네. 근데 뭐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제 딱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제가 봤을 때 한 뭐 사업이 잘 진행되면 한 몇십 년 더 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UH-60을 성능 개량 사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UH-60이 베스트셀러 기동 헬기다 보니까 많이 팔렸어요. 네, 네. 많이 팔리고, 근데 대신 이제 미국제 하자니 좀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좀 싸게 좀 성능 개량 해줄 나라가 없나 하는 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을 잘 뚫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업체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시아 쪽에도 사실 그렇죠. UH-60 쓴 나라들, 블랙호크 쓴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중국도 짝퉁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 S70. 중국은 네. 전에 네. S70을 팔았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뺏겨서 잘해서 이제 그죠, 좀 했고, 예. 어? 필리핀은 홀란드가 음. 또 S70을 만들어요. S70i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호크가 좀 독특한 게, 이게 블랙호크 미군이 쓰는 거잖아요. 수출할 때 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좀 안 하고 싶은 나라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폴란드 S70 별도 라인이 있어요. 군용, 상용 이렇게 네. 나눠서 민시오. 네. 폴란드에서 만든 S70i는 폴란드 군도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필리핀 군도 쓰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방 헬기에도 좀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가 또 연관이 돼 있는 네.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위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체 개조 개발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에서 혹시 그렇죠. 필리핀이 S70i 좀 개조하고 싶은데 좀 한국이 해줄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방위 산업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HH-60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페이버크라고 부르는 특수전 헬기 같은 경우는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C사, 그러니까 전투 탐색 구조, 적진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한다든지 적후방에 중요한 작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전일 수 있잖아요. 네. 요런데 이전에는 약간 거기에 성능이 못 미쳤다면 이름만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 산업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외에 나가지 않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70까지 하면은 이거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리고 도입된 지가 대부분 다 20년, 30년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저도 90년대 이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 사업에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모델 하나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을 따내면 우리 산업계에 사용된 생산한 부품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노하우라든지. 그러면 하나의 돌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 전투 탐색 구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동북아에서 전투 탐색 구조 이 공군 동북아에 있는 뭐 저기 뭐 항공자위대, 뭐 대만 공군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 전투 탐색 구조 역량을 갖춘 나라는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우리 공군만.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성능 개량 한번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군 잘 보시면 KA1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범도 보이잖아요. 네. 한 번씩 같이 하고 응비. 네. 또 한 가지는 FA50도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돼서 임무 이양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구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주한미군군 전투기가 추락을 했다. 네. 그러면 우리 공군이 가서 구조를 해와야 돼요. 아. 전투 탐색 임무 구조를 우리 공군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역량을 갖춰왔던 거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유일해요. 동북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탐색 구조만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탐색 구조 임무에는 되게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 비즈니스 제트 개조해서 탐색 구조 하려면 미리 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비행기가 별도로 있어요. U2인가 하여튼 뭐 비행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투에 그걸 하긴 좀 애매하고 그렇죠. 전투 탐색 임무 구조는 우리나라 공군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죠. 네, 블랙호크 헬기가 디지털 조종실이나 첨단 엔진을 장착한 미래형 헬기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핵심 전력의 역할도 분명히 강화가 될 거고 방위 산업의 발전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블랙호크가 더 멋있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